자, 3강 시작합니다. 자, 18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번에는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같이 물어보죠. 지문이 깁니다. 틀린 것.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2번 자, 소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을 뭐라 그래?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소득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5. 종합부동산세는 벌써 틀렸죠? 과세 기간은 소득세에 쓰는 용어예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종부세예요.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신고 틀렸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뭐다?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뭐다?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 벌써 틀렸죠?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단 선택했을 때는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원칙은 결정. 신고하면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그건 예외 조항이라고요. 자, 재산세와 소방부는 결정하는 거죠. 언제? 과세 기준일 숫자를 물어볼 때는 6월 1일에 성립하고 자, 해당 지방세의 과표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와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란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네. 그럼 항상 소득세의 10%는 뭐다?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죠.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표화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어떨 때?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죠? 그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원천징수할 때 뭐하고? 성립하고 나왔다. 뭐다?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죠. 그러니까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and 절차 없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나머지는 전부가 옳은 지문이네요. 자, 19번도 종합문제입니다. 19번도 종합문제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갑입니다. 자,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그래서 을로부터 갑이 취득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고요. 그래서 갑이 이제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갑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매년 재산세와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갑이 을로부터 뭐 받았다? 증여. 그럼 증여 받으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되지. 그러다 취득세 지문입니다. 그러면 뭐를 물어봐? 성립시기. 그럼 취득하면 뭐다? 계약일에 60일은 틀렸어요. 계약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성립하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계약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계약일에 성립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계약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60일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성립 시기를 물어보므로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냥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X네요. 자,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등기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갑이 취득했죠?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는데 갑이 뭐를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잔금이 끝나면 갑 소유거죠? 그럼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는 갑을 모르잖아. 갑을 모르니까 을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죠? 그럼 을은 뭐다? 이 소유자를 신고를 하라. 그래야 갑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누가 신고를 해야 돼? 을, 매도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그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갑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죠? 누가 신고하는 거야? 을을 갑소유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갑하면 안 돼요. 을은 항상 소재지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맞네. 그럼 신고를 해야 갑에게 날아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신고를 할까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결국 그러면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죠. 그럼 7월 달에 갑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신고하라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즉 6월 15일까지. 그러면 7월 달에 또는 9월 달에 갑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있다. 을, 갑하면 큰일 나요. 을, 있다. 그런 지문. 자, 3번. 갑이 종부세를 뭐가 나왔어? 신고. 그럼 신고 납부 방법으로 과표와 세액을 해당 연도. 그럼 자, 신고하는 때, 그죠? 그럼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겨울에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때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정부가 결정 틀렸죠? 그럼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무조건 뭐가 된다? 확정된다. 그럼 신고하면 무조건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신고했잖아. 그럼 확정된다. 이게 나오면 안 되겠죠?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한다. 땡! 원칙은 정부가 결정한다.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틀렸네.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4번. 갑이 을로부터. 자, 갑이 을로부터 얼마에 취득했어? 40만 원. 그럼 이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면세점. 그래도 취득세는 없어. 그러나 뭐를 물어봐?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최저 6천 원 과세합니다. 단 취득세를 물어보면 면세점 50만 원 이하니까 없다. 옳은 지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무조건 뭐다? 있다. 비과세 빼고는. 자, 5번. 양도세. 자, 예정 신고했잖아. 그 신고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19번에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전체 내용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1번. 징해받았다. 뭐를 물어본다? 성립시기. 바로 계약일에 성립한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물어보면 60일이 아니라 말일부터. 그 다음 2번.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을은 소재지관할 지자체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3번. 갑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과표와 세액을 해당 연도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조정에 신고했잖아. 그럼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결정. 이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40만 원, 50만 원 이하 면세점. 취득세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니까 틀린 지문 있다. 그리고 5번. 모든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무조건 뭐다? 확정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봤네요. 자, 오늘은 배운 한도 내에서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뭐다? 징수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그럼 징수금은 몇 개예요? 3개. 3개죠? 첫 번째는 체납처분비, 두 번째는 지방세, 세 번째는 가상금 순서로 징수하는 거죠. 그럼 징수할 납부할 의무는 다음 어느 해당할 때는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소멸되는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17페이지.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습니다. 5손가락. 납부하면 없어져. 충당되면 없어져. 세 번째는 뭐다? 부과, 취소되면 없어져. 네 번째는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없어져. 5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그럼 납부 충당은 소멸사유. 소멸 옳지 않는 거 틀린 거죠? 그 다음 부과가 취소되면 없어져. 절대 부과 철회는 틀린 거예요. 취소.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잖아. 그럼 취소. 그럼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한다. 소멸사유입니다. 철회는 연기사유예요. 취소, 철회에 속지 말자. 그 다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랬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 안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만료됐죠? 그럼 줄여서 뭐다?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되는 사유죠. 자, 그 다음 4번 징수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권 뭐다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 맞죠? 그리고 납세자 사망은 상속을 받으면 이전받았잖아. X. 이거는 승계사유입니다.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또 하나 뭐가 있어?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도 합병법인이 이전받았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승계사유. X입니다. X라고요. 그럼 몇 개야? 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소멸사유는 몇 개? 5개. 납부 같이 나왔네요. 충당 2개. 부가 취소.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에요. 만료, 소멸.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21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즉 제척기간이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틀린 거. 숫자 물어보죠. 제척기간. 사기 부정은 몇 년이다. 열받아라 10년. 그 다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몇 년? 5년 틀렸네요. 7년. 그래서 사기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전부 5년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신고? 과소신고. 무신고는 무칠례 7년입니다. 7년. 가장 중요한 숫자 3가지. 사기부정 10년, 무칠례 7년, 나머지는 전부 5년. 자, 그 다음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뭐를 물어본다? 상속취득세, 증여취득세입니다. 이거는 무신고했다. 그럼 상속증여취득세는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증여는 15년으로 늘어나요. 지금 몇 번 하고 있나요? 21번으로 하고 있네요. 21번. 이게 몇 년이다? 10년이네요.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야? 5년. 재산세는 5년이다. 그럼 21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딱 기본적인 숫자만 알면 답이 보인다. 사기부정, 정부, 열받아라 10년. 무신고는 7년, 5년. 확실히 틀린 게 2번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과소는 5년. 상속증여는 이거.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하면 10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그 재산세도 5년. 5년이에요. 원칙이 5년이라고요. 그 확실히 틀린 게 몇 번이라고요?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봐야 돼요. 재산세는 5년이다. 원칙이. 사기부정이 아닐 때를 얘기하죠. 재산세는 무신고가 없어. 그러니까 5년이지. 그래서 숫자 사기부정 10년. 무신고 7년, 무신고 7년, 적게 신고하면 5년. 이게 기초잖아. 이게 틀렸으니까 전부 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22번은. 우리가 배운 데까지 지난주에.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다고요. 안 배웠기 때문에.
자, 20 몇 번?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6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부동산 관련 세금이네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은 26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다? 취득할 때 취득 단계를 물어보네요. 이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출제하죠? 점수 주려고 출제해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반드시 기억해야죠. 자, 기초.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럼 취득 단계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로지 취득 단계입니다. 보유,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고요. 그럼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은 매년 내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산세 낼 때 병기하는 세금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 가지는 오로지 보유 단계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럼 양도 관련은 뭐가 있나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2가지, 보유만 관련된 조세 3가지, 양도만 관련된 조세 1가지. 이렇게 이게 기초죠? 기본. 자, 그 다음 이제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양다리 걸쳐 있는 거를 정리해야죠. 취득과 보유시만 관련된 게 뭐가 있다 배웠어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어요. 취득, 보유시, 지방교육세. 그리고 보유, 양도만 관련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10%는 뭐가 따라가? 언제나 지방소득세. 항상 본세, 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10% 지방소득세. 그럼 이에는 뭐랑 관련이 있어? 보유, 양도만.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보유야? 임대하잖아. 부동산을 임대하면 사업자죠? 임대는 보유야. 그러니까 뭐다? 종합소득세, 사업자니까 매년 종합소득세, 10%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에는 보유양도다. 그리고 사업자가 팔잖아. 사업자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내? 종합소득세. 역시 10% 지방소득세. 고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임대 중에 처분 중에 납부하죠. 이가 보유, 양도 이렇게. 그 다음 3가지 다 관련 있는 거. 취득, 보유, 양도 3가지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3가지 다 관련 있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도 관련이 있고 보유와도 관련이 있고 양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뭐다? 취득, 보유만 관련 있는 거. 부동산 소유권이에요. 취득, 다시 양도만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인지세. 취득, 양도만 관련 있는 거는 인지세예요. 인지세.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1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2번 재산세, 종부세, 소방부는 오로지 보유 관련.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 하나씩만. 그 다음 4번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 그리고 5번 종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보유, 양도만 관련. 그리고 6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전부 관련. 그 소유권 인지세예요. 소유권은 취득, 양도 관련.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형태를 잘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뭐를 물어봐? 취득 단계. 그럼 취득세는 취득 단계. 맞죠? 인지세도 맞잖아. 취득 단계, 취득 양도니까. 맞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취득과 관련이 있죠? 재산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야? 보유 단계잖아. 종부세, 보유 단계. 재산세, 종부세, 소방부는 취득, 양도와 관련 없어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죠. 그럼 재산세는 보유 단계만 관련이 있네요.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조세로서 옳은 것, 틀린 것, 양도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종합소득세 나왔잖아.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 왜 보유야? 임대하잖아. 이거 임대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죠. 보유 또는 양도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다 관련이 있어.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할 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를 다 과세합니다. 사고, 임대하고 양도할 때. 그래서 양도와도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네. 그럼 양도와 관련이 있네. 그럼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만 관련이 있네.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와만 관련이 있네. 그럼 양도할 때 납부하는 조세로서 틀린 것은 몇 번이 됩니까? 몇 번? 4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양도 관련 있네요. 양도 관련 있네요. 양도 관련 있고, 그리고 양도세는 당연히 양도랑 관련이 있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를.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8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취득, 보유, 처분이 뭐야?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 뭐예요? 모두 관련된 거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된 거는 무슨 세금이라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다. 또는 부가가치세. 근데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그럼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만 관련이 있고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만 관련이 있고 종부세도 오로지 보유, 양도소득세도 오로지 양도만 관련이 있죠. 단 농특세는 취득과도 관련이 있고 보유와도 관련이 있고 처분, 양도입니다. 세 가지 다 관련 있는 거는 얘다. 딱 정리가 되네요. 자, 그 다음 29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나요? 취득과 보유시만 뭐가 답이다? 취득, 보유시는 지방교육세예요. 딱 답이 몇 번이다? 소득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부가세잖아. 취득세와 함께 내고 그 다음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와 함께 등록면허세와 함께 재산세와 함께 내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보유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고 등록면허세는 취득만 관련이 있고 그럼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고 왜 보유라 그랬어요? 임대사업하잖아. 그럼 임대사업하면 종합소득세 무조건 10% 개인지방소득세. 그 사업자가 처분하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은 임대 중에 생기고 처분 중에 생기니까 취득과는 관련이 없네요.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보유, 양도. 보유, 양도 심한. 뭐가 답이다? 지방소득세. 보유. 이거 종합소득세. 임대하잖아. 사업자. 10% 지방소득세. 그럼 팔아먹을 때도 똑같죠? 보유, 양도는 뭐가 답이다? 이해. 또 뭐가 답이다? 종합소득세.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임대 중에 처분 중에 과세하니까 보유양도만 계속 출제되네요.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 보유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이 있어. 취득 보유양도. 인지세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 양도. 취득, 양도. 그래서 보유와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은 이해와 이해밖에 없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다음 중 납세 의무 편의제도인 분납이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거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병기하는 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있겠죠.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소방분, 재산세의 20%, 지방교육세, 이에는 뭐라 그래요? 병기세, 이에는 부가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죠. 이렇게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납.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 속에는 항상 뭐를 포함한다고 배웠어요? 도시지역분.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이거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 소방분이나 지방교육세는 물납은 안 돼요. 뭐만 된다? 분납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되죠.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가 들어가면 물납은 안 돼. 분할납부만 됩니다. 분할납부.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 둘 다 안 되는 거는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납할 수 없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물납, 분납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31번. 자, 분납이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 소방분 분납되죠? 종부세도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은 되는데 물납은 안 돼요. 이것도 되고 취득세는 안 되잖아요.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돼.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31번. 자, 그 다음 32번은 뭐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다? 뭐가 답이야?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에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도시지역분 둘 다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만 가능하네요. 그 소방분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됩니다. 되고 양도소득세도 뭐다? 물납은 안 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분납이 가능하다. 그럼 둘 다 가능한 거는 32번에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별이 하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반드시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뭐 재산세, 그리고 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3개. 자, 분납은 얼마 초과? 요건 250 초과.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종부세도 250 초과. 단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숫자 필수예요. 필수. 250, 1,000 초과. 그리고 분납할 수 있는 기간 납기 경과 후 2개월. 주의하자.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이거는 2개월. 이 3가지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250, 1,000 초과. 분납 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2개월. 그리고 물납은 뭐만 되는 거야? 재산세만 되는 거죠.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그럼 물납은 숫자가 얼마 초과? 물천지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납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는 물천지 초과. 그러나 분할납부는 이렇게 1,000 초과는 양도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분할납부, 분납을 설명했어요. 지금 2개월, 6개월, 2개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33번으로 들어가네요. 33번. 자, 3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법정 신고 기한 또는 납기에 대한 설명이다. 기한은 뭐야? 종료일을 얘기하는 거죠? 끝나는 날. 기간은 뭐다? 납기는 뭐의 약자다? 납부 기간. 이렇게 납기는 처음부터 끝. 납기는 납부 기간. 그럼 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물어보면 뭐다? 납부 기간, 납기, 납부 기간. 그러나 끝나는 날을 물어봐. 5월 말일은 뭐다? 종료일, 기한. 기한을 물어보면 마지막 날. 납기, 납부 기간을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 이게 기간이에요. 종료일은 기한입니다. 자, 기억, 무상 취득. 이거 필수예요. 변심에 상속은 제외한다. 그럼 뭐야? 증여. 증여. 뭐를 물어봐? 취득세. 증여받으면 취득세 납부해야죠. 개정법.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틀렸죠?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여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개월 하면 안 되죠? 말일부터 3개월이다. 틀린 지문. 자, 주택분 재산세네. 주택분이죠. 포인트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증여수합니다. 한꺼번에. 그래도 납기. 처음부터 끝이죠. 납기, 납부기간. 16일부터 말일.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왜 옳아요? 20만 원 이하니까
만약에 20만 원 초과면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걸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30일,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말일. 그 다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방법을 택했네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종부세. 그럼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야?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이러면 틀리죠? 16일부터 12월 말일이야. 그럼 뭐를 물어봐? 기한, 끝나는 날 12월 말일 맞죠? 기간을 물어보면 16일부터 말일이고 기한이니까 종료일 맞네. 그 다음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채무잖아. 채무는 양도다. 그럼 무슨 신고?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네요. 틀린 지문.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일반 부동산은 2개월인데 부담부증여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이게 봤을 때 아주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어떠한 형태든 한 지문은 물어봅니다. 전체 문제. 그래서 33번. 자, 33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옳은 거죠? 옳은 거. 몇 번? 니은만 옳으네. 기억은 왜 틀렸다? 상속은 제외. 증여 취득세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거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 2번. 주택분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면 안 돼요. 빠르게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있다. 자, 그 다음 종부세 문제죠.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은 16일부터 말일, 그러니까 끝나는 날 12월 말일,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말일이다. 그래서 디귿도 뭐다? 옳은 지문이네요, 이거. 디귿도 옳은 지문의 법정신고기한. 디귿.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한 게 있죠, 그죠? 뭐다? 종부세는 납기가 뭐다? 납기가 보름이잖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간이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납부 기간. 처음 끝. 그래서 줄여서 납기. 근데 종료일을 뭐라 그래요? 기한. 그래서 기한을 물어보니까 절대 말일날 세금 내려가는 사람 없어요. 12월 15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1일부터 15일이다. 납부 기간, 납기. 그럼 뭐를 물어봐? 기한이니까 종료일 12월 15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2에도 뭐가 된다? 5가 아니라 X네요. X. 그리고 리을 부담부증이요. 뭐를 물어보는 거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틀린 지문.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니은은 옳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아주 이거 중요하다. 제가 왜 중요하다 강조할까요? 기억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개정된 거예요. 자, 무상취득. 상속은 포함한다. 큰일 나요. 제외한다.
증여입니다. 그럼 증여취득세 법정신고 기한은 말일부터 3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상속취득세는 언제까지네? 상속취득세는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또는 9개월로 가죠. 증여는 3개월.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34번. 아주 복잡한 문제네요. 자, 뭐예요? 갑은 임대하던 상가. 자, 상가를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갑과 양수인은 전후의 세금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상가를 사고 팔면 원칙은 부가가치세를 주고받겠죠. 자,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답만 알면 돼. 2번. 그럼 1번은 당연히 맞잖아요. 상가를 양수했다. 을은 양도 어쩌고 쭉 나와 있죠. 2차에 대한 납세 의무가 이를 확인해서 계약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도자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당연히 맞고, 자, 그 다음 양도인에게 납세 의무가 확정된 해당 임대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사업을 양수한 2차 의무를 제하는 것으로서, 자, 누가 양도인이 세금을 안 냈어. 임대사업, 국세, 사업을 매수자가 양수했죠. 그럼 매수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어떤 세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모든 양수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거. 관련된 조세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내야죠. 이 양도소득세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양도인에게 양도세 내세요. 부가가치세 내세요. 종부세를 체납했죠. 이런 임대사업 부동산을 사업을 양수하면 세금에 대해서 양수인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만? 사업과 관련된 거 2가지.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내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래서 뭐땀시 틀렸다? 이것 땀시. 이것 땀시 그래요. 부가가치세 이런 거 출제 안 돼요. 포괄양도 이런 거 출제 안 돼요. 세금계산서 이런 거 출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매도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매도자를 대신해서 양도인을 대신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지는 세금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네요. 자, 2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좌우간 오늘 첫날이네요.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OX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